안녕하세요. 산의 성우 꿀비입니다. 이어지는 무더위에 밤잠을 설쳐대는 8월의 어느 하루를 보내는 사우님들께 취향과 관련된 짧은 에세이를 소개해드리며 2023년 8월호 사보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취향이란 평범한 단어 앞에서 자꾸 기가 죽곤 합니다. 왠지 근사해야 할 것 같고 남달라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자꾸만 초라한 기분이 들곤 하니까요. 근사하지 않아도 우아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실패 끝에 결국 가장 나다운 것을 찾게 될 테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나만의 개성이 담긴 취향이 오늘 가장 나다운 하루를 살게 해줄 테니까요. 풍경 에세이 이토록 뜨거운 여름 안에서 글 이은정 자유기고가 일상에서 벗어나 꿈꿀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 그야말로 누구도 필요치 않은 완벽한 기분 전환의 시간이 우리 걸음걸음마다 펼쳐진다. 발가락 사이 느껴지는 모래 감촉 바닷물의 온도와 불어오는 바람의 연분까지 그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름 안에 머문다. 햇살을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의 절정, 그 끝나지 않은 여름의 기록 속에서. 안녕하세요. 월간 캡코 2023년 8월호 오디오북 낭독자로 참여하게 된 수요전략처 효율화 사업실 박다정입니다. 우리 회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현장의 주인공, 규모는 작아도 활약은 어마어마해. 영주전력지사 변전정비팀. 신한울과 한울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을 동해안으로 수송하는 길목에 자리한 영주전력지사. 이곳은 여름철 예비전력 부족 시 수송 용량 증대와 전압 안정의 역할을 하는 유연 송전 설비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그 책임이 막중하다. 무한 설비 사랑을 장착하고 실력을 키우며 젊은 패기를 무기로 광역 정전 제로에 도전하는 영주전력지사 변전정비팀을 만났다. 작지만 강한 영주전력지사. 영주전력지사는 신한울 한울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력을 대규모 부하단인 수도권 및 영남, 중부 지역에 연계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그 어떤 사업소보다 송변전 설비의 중요도가 높은데 동해안 발전력과 관련 있는 유연 송전 설비 관리를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영주전력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유연 송전 설비는 동해안 대규모 발전단지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송전 용량이 부족한 지역의 개통 안정을 위해 설치되었다. 무효 전력을 연속 제어하여 전압 제어, 전압 안정도 향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스탯콤과 송전 선로의 직렬로 연결되어 송전 용량 증대와 개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TCSC이다. 작년 초 울진 지역에 발생했던 대규모 산불 사태 당시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들이 대부분 탈락하여 신영주 한울 넘버2 송전 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해야 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시 전압 붕괴가 일어나면 발전단이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스탯콤이 빠르게 전압 제어에 성공하면서 개통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TCSC는 신영주에서 한울원전 제2발전소로 이어지는 선로의 임피더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사람의 신체에 비유해보자면 핏줄에 찌꺼기가 많이 끼어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을 때 인체의 중요한 장기나 뇌에 문제가 생겨 위험해질 수 있다. 이때 신체에 쌓인 찌꺼기를 제거, 즉 선로의 임피더스를 줄여 개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 TCSC이다. TCSC 설치 전에는 신영주 한울 넘버2 선로에 1000A가 흘렀는데 설치 이후 1500A까지 흘려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
765kV 신태백 신가평 선로의 이중 고장과 같은 대규모 개통 고장 시에도 선로 임피더스 제어를 통해 개통 안정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스탯콤과 TCSC 등의 유연 송전 설비들은 전력 개통 안정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중요한 설비이다. 특히 여름철 부하가 증가하여 예비 전력이 부족한 경우 수송 용량 증대와 전압 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영주전력지사의 책임감도 막중하다. 영주전력지사의 든든한 오른팔. 영주전력지사 변전정비팀은 팩츠 설비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설비 점검과 보수 활동에 진심이다. 주 변압기와 GIS, 특수설비 등 798개 주요 설비를 2, 3년에 한 번씩 휴전하여 문제가 생긴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하여 설비의 부동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 매주 순회진단팀 또는 배전반 근무자들이 순시 점검을 하고 불량 의심 개소를 적출하면 조치 방안을 강구, 즉시 대응하여 설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직할, 구미전력지사 등 인근 사업소와의 업무 교류를 활발히 하며 우리 설비에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참고하여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설비를 정비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일과 주말 대기조를 운영하여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출동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전력지사는 91대의 345kV급 설비들 중 대부분이 발전 연계 선로이기 때문에 설비 점검을 위해 휴전이 필요할 때면 발전 제약이 최소가 되는 시기나 원전 오버홀 기간에 맞추어 휴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영주전력지사 변전정비팀은 개통 고장이 발생했을 때 관리하는 설비들이 오동작 없이 잘 작동하여 광역 고장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했을 때 뿌듯하다고. 특히 설비 불량 발생 시 설비를 분석하고 팀원들과 토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끼는 보람도 크다. 짧게는 15년, 길게는 32년 사용하게 되는 설비가 대체 연수가 되어 무사히 대체하게 됐을 때도 그동안 설비를 잘 정비하고 운영해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영주전력지사 변전정비팀은 지난 6년간 빈틈없는 설비 점검을 통하여 변전설비 무고장 및 설비 점검 시 절차 준수를 통한 인적 실수 제로화를 달성했다. 또한 송변전 무고장 운동 관련 설비 불량 발생 시 송변전 통합관리 시스템의 불량 조치 보고서를 등록하였다. 이로 인해 2014년 이후 169건 이상의 불량 조치 사례가 공유되어 전사 변전원들의 직무 역량 증진에 기여하기도 했다. 젊은 패기로 실력이 쑥쑥. 사실 영주전력지사는 영주 캠퍼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젊고 연차가 낮은 직원이 많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일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 또 각자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업무의 전문성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다. 변전정비팀 역시 2, 3년차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중요도가 크고 스텝콤과 TCSC, ESS 등 신송전 설비도 운영하고 있어 유지 보수에 대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영주전력지사에 있어서 변전정비팀의 짧은 경력은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설비 유지에 있어서 인적 실수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송전 설비의 미숙한 운영 시 발전소를 정지해야 하는 등 개통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 이에 변정정비 팀원들은 설비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 개발원이나 일러닝을 활용해
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업무 노하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이주석 팀장을 주축으로 학습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팀원들은 각자 자신 있는 분야의 강사가 되어 다른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다 같이 성장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변전 정비팀 이주석 팀장은 김원빈 대리와 정혜원 대리는 인재개발원에 출강하며 각자의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며 팀원 자랑에 입이 마를 정도. 그는 팀원 전원이 출강할 정도로 역량을 쌓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다. 변전설비 무고장 N년차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시공사 직원들에게도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생각으로 작업 현장에서 그 어떤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당찬 포부를 밝히는 영주전력지사 변전정비 팀원들. 설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이들의 변전설비에 대한 무한 애정과 정성은 말릴 자가 없을 듯하다. 찾아가는 현장 강의. 자연의 느낌 물씬, 나만의 친환경 인테리어 소품, 라탄 조명 스탠드 만들기. 글 이경희 자유기고가. 무더운 여름이 되면 함께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 팥빙수, 휴가, 해수욕장. 그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라탄공예다. 등나무를 이용해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과 생활 소품을 만드는 라탄공예는 특유의 시원한 질감과 자연의 느낌으로 특히 여름에 사랑받는 아이템이다. 재물포지사 가족들과 함께한 라탄공예 클래스 현장을 공개한다. 자연의 재료로 만드는 공예품. 정확한 이름은 모르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봤음직한 것이 바로 라탄공예 작품이다. 나무줄기를 성글게 짜 가방부터 의자, 장식장, 주방도구, 조명 스탠드까지 무한대의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라탄 소재 물건들은 팍팍한 현대인들의 일상에 자연의 느낌과 실용성을 더하면서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라탄공예의 역사는 길다. 동남아 열대우림에서 자생하는 라탄이란 식물을 이용한 덕분에 이 라탄 공예품은 수세기에 걸쳐 발전되어 왔는데 특히 라탄이 가진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속성, 우수한 내구성은 이 공예품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오늘은 이렇듯 사랑받는 라탄 공예 작품을 재물포지사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한 날이다. 시원한 질감과 촉감으로 인해 여름에 더욱 인기 좋은 라탄 공예에 도전할 사람은 고객지원부 전일환 차장, 김유선 대리, 전력공급부 박시원 대리, 그리고 강동은 대리 총 4인이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오늘 수업의 유일한 청일점인 김유선 대리다. 취미는 게임이고 여자친구와 원데이 클래스로 마카롱을 만들어 본 게 전부예요. 쑥스럽게 웃지만 어쩐지 얼굴엔 걱정이 가득하다. 차례대로 도착한 직원들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공통점은 4명 모두 학교를 졸업한 뒤엔 만들기와 담 쌓고 살았다는 사실이다. 오늘 라탄공예 강의는 영종도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정지혜 강사가 맡았다. 라탄 공예품 중에서 가장 난도가 낮으면서도 완성했을 때 뿌듯한 아이템으로 스탠드를 선정했고 직원들은 미리 스탠드에 씌울 갓도 골라놓은 상태다. 테이블에 가득 펼쳐진 준비물부터가 범상치 않다. 동그랗게 말린 등나무 줄기들, 물이 담긴 그릇과 분무기, 가위, 송곳 등 모두 라탄 공예 시 꼭 필요한 것들이다. 오늘 만드실 스탠드는 어렵지 않습니다. 줄기를 엮으실 때 위아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라탄은 건조해지지 않도록 계속 물을 적셔가면서 만드셔야 하고요. 반대로 완성품은 물이 닿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몰입의 즐거움, 등나무 줄기가 주는 행복. 드디어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다. 라탄 공예는 기둥 역할을 하는 날대와 그 기둥을 감싸서 형태를 잡아주는 사릿대가 기본 형태다.
날대라는 뼈대에 사릿대가 위아래로 번갈아 지나가면서 엮으면 면이 되는 형식이다. 시작 부분은 강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바로 사릿대를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통과시키면서 면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 된다. 다들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강사의 시범과 설명을 듣는다. 위아래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해요. 잠시 딴 생각을 하거나 헷갈리면 위, 아래 같은 실수가 나옵니다. 설명을 듣던 전일한 차장이 작업을 하다가 줄기가 부러지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 섞인 질문을 하자 남은 3명의 직원 모두가 일제히 강사를 쳐다본다. 똑같은 의문과 근심을 품고 있던 탓이다. 하지만 물만 잘 적셔주면서 하면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걱정 마시라 라는 강사의 격려에 모두가 이내 이마의 미간을 편다. 다들 열심히 배운 대로 열심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아래. 스마트폰 아니면 사무실 전화기, 컴퓨터 자판 등 온종일 플라스틱이나 금속을 만지던 손으로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나무 재질을 정성스럽게 매만지기 시작하자 이른바 촉감의 즐거움이 직원들에게 배어들기 시작한다. 입꼬리를 끌어올리면서 다른 동료들의 작업을 곁눈질하기도 하고 두런두런 수다도 오고 간다. 원래 라탄 공예를 할 땐 옆자리에 친한 사람이 앉는 게 좋다고 강사가 팁을 준다. 줄기를 빼내면서 작업할 때 옆 사람을 치거나 줄기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러나 가족이나 다름없는 재물포지사 직원들은 누구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괜찮냐 하면서 서로를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실력도 최고, 분위기도 최고. 우엇! 한창 작업을 하는 도중에 김유선 대리가 외마디 비명을 지른다. 아차 하는 순간에 위아래 법칙을 잊고 위를 만들어버린 것.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동시에 긴장한 표정으로 자기 작품도 들여다본다. 손으로 눌러가면서 촘촘하게 등나무 줄기를 엮다 보니 손가락이 꽤 아프지만 완성돼 가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니 모두가 신나는 표정이다. 어느 정도 작업을 진행하고 나면 송곳을 이용해서 엮은 줄기의 간격도 이쁘게 정리해준다. 등 형태가 위아래는 좁고 가운데는 볼록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줄기를 바짝 엮거나 조금 느슨하게 잡아줘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이 이치를 터득 점점 노련한 솜씨를 보여준다. 분무기로 물을 칙칙 뿌릴 땐 제법 프로의 냄새까지 난다.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속도도 꼼꼼함도 남다르다며 강사가 칭찬하니 직원들 표정엔 더욱 뿌듯함이 돈다. 오늘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인물은 전일한 차장이다. 제2의 직업을 고민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모든 과정을 꼼꼼하고 깔끔하게 해낸 것. 손재주가 없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강사가 들고 온 라탄공예 가방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조만간 뭔가 하나를 또 만들어낼 것 같은 분위기다. 박시원 대리는 쭉쭉 진도를 잘 뽑아내다가 막판 마무리 작업에서 등나무 줄기를 똑 하고 잘못 잘라내는 바람에 작업 내내 생글생글 웃으며 작업하던 옆자리 강동은 대리까지 화들짝 놀랐다. 다행히 강사의 도움으로 수습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자르면 마무리가 힘들 수도 있단 말에 모두가 다시 마지막 코스에 집중한다. 직원들이 미리 골라놓은 갓은 근사하게 짝이 없다. 세련된 브라운 체크 무늬를 고른 김유선 대리, 모던한 느낌의 주름갓을 고른 박시원 대리, 사랑스러운 꽃무늬 패턴을 선택한 강동은 대리, 결국 민무늬 갓을 고른 전일한 차장이 뒤늦게 부러운 표정으로 후배들 갓을 바라봐 모두가 다시 한번 웃음이 터졌다. 각자 고른 갓을 씌우고 전등을 조립하니 그야말로 화사하고 어여쁜 나만의 라탄 스탠드가 찬란히 빛을 발한다. 빈손으로 왔다가 근사한 인테리어 소품을 들고 돌아가는 직원들의 발걸음 또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아이들 못지않게 흥겹다.
잊지 못할 시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근사한 완성품까지 잘 가져갑니다.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이슈 로스팅. 우리 안전, 우리 가치. 다시 안전하자. 이 시대의 뜨거운 화두, 안전. 자주 들르는 동네 편의점에서 예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문구가 눈에 띄었던 기억이 있다. 길을 잃었다면 CU로 오세요. 전국에 주민센터보다 많다는 편의점 점포를 활용해서 길 잃은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한다는 캠페인의 슬로건이다. 캠페인 네이밍도 기발한 ICU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철인 요즘 하나투어는 질병관리청과 손잡고 안전여행 레벨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우아한 형제는 자사의 라이더를 위하여 매월 15일을 배민 커넥트 안전의 날로 정했다. 공사 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나 익숙했던 안전 제일, 안전 최우선이라는 단어는 이제 지하철역이나 라디오 방송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안전의 노이로제라 불릴 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왜 하필 지금 안전인가? 우리 회사도 최근 수년간 안전 이슈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모든 역량을 안전 이슈에 최대한 투자하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안전 이외에도 회사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기요금 동결 장기화로 촉발된 엄청난 재무 위기와 더불어 최근에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로 사업소 일선에서는 일상이 비상인 상황이다. 근래처럼 회사 경영에 복합적인 위기가 있었던 기억은 없다. 하지만 100년의 저력에 빛나는 우리 회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안전은 잠시 내려놓고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안전이라는 과업은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기라는 치명적인 재화를 공급해야 하는 숙명을 가진 우리 회사에게 작업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1960년대에도 우리는 안전 슬로건을 붙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뉴스의 일면을 장식했던 재난들을 우리는 쉽게 기억할 것이다. 사고 후에는 안전 불감증 또는 휴먼 에러, 안전 기준의 부재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안전은 하필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있었던 풀릴 듯 풀리지 않은 숙제와 같은 것이다. 특히 우리 회사는 전국의 공사 현장이 산재되어 있고 소규모 협력사를 활용한 발주 형태의 공사 작업이 대부분이라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안전은 포기할 수 없는 시대의 핵심 가치가 되어가고 있어 회사로서도 상당한 부담이다. 안전 문화는 사람을 아끼는 문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안전 문화란 과연 무엇인가? 위키피디아 사전에는 안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안전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태도나 신념, 인식, 가치관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 너무나 자연스러운 습관이 바로 안전 문화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소개된 안전문화 성숙도를 보여주는 듀퐁 브래들리 모델에 따르면 안전문화의 최고 수준은
팀으로서 조직적인 책임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상호 독려하는 수준이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의 안전을 각자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고 동료나 타인에 대한 안전도 조직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서로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의 동료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서 우리 모두 안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화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요즘은 길에 버려진 고양이나 강아지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이다. 하물며 같이 일하고 희로애락을 나누는 직장 동료의 안전은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하루속히 안전 문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출동 안전혁신단을 소개합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안전혁신단이 출동한다. 안전보건처는 안전문화를 우리 회사의 주요한 기업 문화로 만들고자 새로운 패키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일명 출동 안전혁신단이다. 이번 활동은 2023년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맞아 전국 1차 사업소를 순회하며 진행되었으며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안전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안전의식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은 기존에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안전 이슈가 강조되면서 일선 사업소나 현업부서의 안전 업무에 대한 피로도 증가로 좀 더 친근하고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였다. 이에 안전보건처는 새로운 형식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연극 형식의 교육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디지털화된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아날로그 콘텐츠가 먹힐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안전 지식이나 상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도전 골든벨 형식의 안전 퀴즈 대회를 기획하여 안전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였다. 실제 어린이 대상 안전 교육에는 이런 형식의 퀴즈 대회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도전 안전 골든벨 시간에는 최근 제작된 안전송의 가사를 알아맞히는 패자부활전 문제, 소소한 경품도 준비하여 안전의식과 호응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여기에 안전 업무에 필수적이지만 새롭게 변하는 정책을 소개하고 교육하는 정책 세미나와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직장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묶어 말 그대로 베네핏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접근. 안전연극은 4가지 스토리로 구성하여 너무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안전 관련 주제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극 교육을 기획하면서 고민했던 가장 큰 2가지는 연극 내용이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어야 했지만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도록 구현할 수 있는 배우 섭외와 한전의 안전 업무에 부합되는 적절한 시나리오 구성이었다. 다행히 계약된 극단 배우들이 전직 개그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 교육 경험이 많아서 기획 의도에 맞게 많은 조언과 피드백을 주었다. 이 고민은 많은 부분 해소된 것 같다. 아직 15개 사업소 전체를 순회하지는 않았지만 아쉬운 점도 몇 가지 눈에 띈다. 첫 번째, 도전 안전 골든벨 문제 수준이 적정하지 못한 점이다. 다소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고
이미 정형화된 자격증 시험형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리 회사 실무에 맞는 문제가 조금 더 많으면 좋았을 것 같다. 둘째로 동시에 진행되는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아 사업소별로 참여자 수가 차이가 난 점이다. 미리 사전 신청을 받기는 했지만 참여자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공간에서 진행이 어려웠고 또 너무 적으면 추가 참여자를 현장에서 섭외해야 했다. 이런 점들은 다음에는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안전문화 확산, 우리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현장의 반응은 좋았고 참여한 모든 직원이 오랜만에 안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활짝 웃을 수 있어서 행사를 준비한 입장에서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수 사업소에서 협력사를 상대로 재공연 여부를 문의하거나 극단 연락처를 원했고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도 조금 더 길게 해줄 수 없냐며 애교스러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행사는 6월 28일 남서울 본부를 시작으로 9월 1일 제주 본부를 끝으로 사업소 순회 활동을 마친다. 또한 9월 중순에는 본사에서 1회 활동을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린다. 특히 본사 행사에는 사업소 도전 안전 골든벨 결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대망의 안전 퀴즈 왕중왕을 선발하게 되는데 근래 보기 드문 상당한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 행사가 회사의 안전 문화 확산에 작은 미랄이나마 되길 바라며 많은 사우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인생 사진관. 배려 넘치는 부부의 행복한 사랑 이야기. 글 이경희 자유기고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다. 에너지가 넘치는 두 아들을 키우는 박흥선 차장 부부는 회사의 지원과 선후배, 동료들의 배려와 도움 덕분에 지금까지 온 가족이 건강하게 달려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서로의 다른 성격을 상호 보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부부와 사랑스러운 두 아이들이 모여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 하루를 뷰파인더로 만나봤다. 두 돌 기념사진 잘 부탁드려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주말 박흥선 차장과 아내 정봄 씨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몽롱한 작은 아들 주한이를 품에 안고 의젓한 큰아들 유진이와 함께 약속한 스튜디오로 들어섰다. 인형과 풍선, 아기자기한 소품이 가득한 커다란 파티룸을 보자 눈과 입이 둥글게 커지는 두 아이. 유진이가 주한이 손을 꼭 잡고 잔뜩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탐색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그런 두 아이의 모습을 박흥선 차장 부부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쫓는다. 지난 7월 6일이 둘째 주한이가 만 2돌 생일이었습니다.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을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사보를 통해 찍는 것도 기념이 될 것 같아 용기를 내 신청하게 됐어요. 박흥선 차장이 사연을 보내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편안한 분위기 덕에 친구처럼 보이기도 하고 생김새가 닮아 남매처럼도 보이는 박흥선 차장 부부는 올해로 만 5년차 부부다. 친구 소개로 6월에 만나 이듬해 2월에 결혼했으니 꽤 서둘러 결혼한 셈인데 이 스피드는 순전히 박흥선 차장의 의지 덕분이었다고. 제가 아내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밀어붙였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좀 살이 쪘지만 만났을 때만 해도 아내가 굉장히 예뻤어요. 성격도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인 데다가 배려심까지 많아서 이 여자라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했던 거죠. 아내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제가 계속 결혼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식장에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꽤 괜찮았던 거죠. 옆에서 차분히 남편의 말을 듣던 아내 정봄 씨가 급작스레 말을 보태는 바람에 웃음이 터졌다. 이게 바로 남편이 반한 아내의 유머 감각인 듯 싶었다.
그러고 보니 다소 무뚝뚝해 보이는 남편과 시종일관 생글생글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가 썩 잘 어울려 보인다. 감성적인 아내, 이성적인 남편의 환상궁합. 박흥선 차장 부부는 지난 5년이란 시간 동안 그림처럼 이쁜 가정을 꾸려왔다. 특히 아직 한 번도 목소리를 높여 다퉈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 크게 싸워본 적은 없지만 사실 부부가 살면서 부딪히는 일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는 일단 서로 감정이 상하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잘못한 쪽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끝냅니다. 남편의 말을 아내가 이어받는다. 살아보니까 남편한테 서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제 기준이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남편은 나와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 부분을 인정하니까 제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지 않는 거죠. 또 연애 때부터 계속 존댓말을 써왔는데 이것도 감정이 격해지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풀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존댓말은 저희 부부에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육아관도 그랬다. 아내는 하나하나 챙기면서 세심하게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고 남편은 남자아이들인 만큼 방목 속에서 좀 강하게 자라길 바랐던 것. 하지만 이 부분 역시 함께 아이들을 지켜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세심함과 방목의 중간 어디쯤에서 기준이 맞춰지고 있다고 말한다. 존중과 배려의 힘이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얼마나 큰 지분을 차지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 엄마 아빠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이 유진이와 주한이의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이제 2살이면 한창 자의식이 생기고 고집도 나타나는 시기라 형과 뺏고 뺏기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게 당연한데 뜻밖에도 너무 사이가 좋다. 특히 유진이가 동생을 얼마나 살뜰하게 챙기고 돌보는지 신기할 지경이다. 가만히 바라보니 형의 공로가 크다. 유진이 덕분에 제가 육아가 훨씬 수월해요. 아기 때부터 순했고 또 동생하고도 잘 놀아주거든요. 유진이가 주한이 입에 과자를 하나 넣어주니까 주한이도 형 입에 고사리 손으로 과자를 우겨 넣는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지켜보는 모두의 광대가 한껏 올라간다. 회사 선후배님들, 동료분들에게 감사드려요. 박흥선 차장 부부는 현재 부부 생활에 중대한 시간과 직면해 있다. 박흥선 차장이 서울로 발령을 받으면서 서울과 나주를 오가는 주말 부부를 시작하게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남편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저는 퇴근 후에 쉬면 되지만 주중엔 아내가 육아를 전적으로 전담하게 돼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아내가 광주시 북구로 1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혹여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해서 조퇴를 해야 할 경우 광주에서 나주까지 급하게 오고 가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서 더 걱정이 커요. 두 아이들이 아직 잔병 치레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박흥선 사장은 친정이나 시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두 아들을 이만큼 무던하게 키워낸 건 직장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저는 운 좋게도 좋은 상사분들과 동료들을 만나서 많은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를 낳은 5년 전만 해도 사실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시 부장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었고 또 동료분들이 제 업무를 커버해 주셔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나서도 그대로 제자리에 복귀할 수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출퇴근 거리가 꽤 되는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지금 부서의 실장님과 부장님께서 육아기 단축 근무 사용을 허락해 주셨고 동료분들은 업무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는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서 4시에 퇴근하고 있어요. 본사 남자 차장으로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는 게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흥선 차장은 지면을 빌려
도움을 주셨던 모든 상사분들과 동료분들께 꼭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고 거듭 인사를 전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싸울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도 상대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어도 서로에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 박흥선 차장 부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씨줄로, 애정을 날줄로 삼아 튼튼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 가족이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행복하길 바라본다.